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평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 집이 고 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기림 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앞두고 부산 마하사에선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여성독립운동가 3인을 위한 천도제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영회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가 각광받으면서 동서양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이 템플스테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서울 봉은사 백고좌 대법회 법사로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각자 자리에서 본분에 다하면 불교 중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평화대상을, 더 프라미스가 실천대상을 받은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만해대상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삼교본사 주지 지혜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김진태 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최상기 인제군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만해 선사의 얼을 새기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선사께서는 평화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평화에 대한 실천을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들의 삶은 평화와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사부대 중은 만해 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여전히 우리 시대를 이끌고 있다고 기렸습니다. 만해 선사께서 1세기 전 위기의 상황에서 제시하셨던 공생과 공존, 통합과 회통의 인류 보편적 가치는 우리 시대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 어린이 납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평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o I thank you for this prize and feel your support and hope we can achieve our common goals together.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단체로 국내 외에서 지진이나 태풍, 전쟁 등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 활동을 펼쳐온 더 프라미스는 실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고통받고 있으니 이를 편하게 하리라라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 부처님의 약속을 저희 불제자들이 지켜야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따서 약속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상 주신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도 저희 단체는 또 직원들과 함께 해외 구호활동 또는 국내 구호활동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옆에 가장 빠르게 그 곁에 서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대상을 공동 수상한 의료복지협동조합 발금의원 곽병은 원장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들을 살피고 한센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쳐왔습니다. 문의의 대상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온 천냥이 시인과 부산에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만들고 이끌어온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32년 전 8월 14일,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날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 집이 고 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기림 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조계종 나눔의 집에 고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니고 먼저 영면에 든 18명의 할머니들이 곁을 함께했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갔던 고 이옥선 할머니는 해방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결국 작년 12월 굴곡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고초를 겪었고 그 기억 속에서 평생 고통받았을 수많은 여성의 일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았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새롭게 들어선 나눔의 집은 해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참석자들은 떠나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면서 더 이상 아픈 역사를 후대에 남겨주지 말자는 각오를 거듭 다졌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다시 위로해드리고 또 마지막 여생까지도 이렇게 정말 극진하게 모시고 또 과거 나라에 이른 슬픔, 나라에 이른 아픔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아픈 역사를 남겨주지 말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막식에 참석한 동명이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본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사죄를 안 하고 오늘까지 밀리 거짓말하고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일본 놈 사죄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 현재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할머니는 단 9명. 나눔의 집에 세워지는 고인의 흉상이 하나씩 늘어가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할머니의 아픔과 고통 저희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우리가 잊지 않을게요.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광복절 앞두고 부산 마하사에선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해원 상생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박차정 열사를 비롯한 부산 여성 독립운동가 3명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아랫역 수륙제 보존의 스님들이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영령들이 구천에 맴돌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인도합니다. 이어서 이노연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의 회심 바라승무가 마하사 대웅제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승무의 춤사위를 토대로 고뇌와 회심의 소용돌이를 바라에 담아 마지막 되돌아갈 귀의 길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아시아 평화와 새로운 인권 연대를 위한 2023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마하사와 부산민주공원 등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93년 일제의 침략전쟁에 억울하게 희생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해원 상생의 마당을 마련하기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는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의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 해원 상생국과 여성 독립군 신명천지 한마당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대회장인 부산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앞서 가신 분들의 넋이 해원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 했었던 분들을 위로해주고 죄를 지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갖고 있던 사상, 철학, 그다음에 투쟁,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모습들을 상기하고 그 뜻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군 박차정 열사를 비롯해 강주룡, 김옥년 등 여성 독립운동가 3명의 넋을 기리는 현신 초망자 굿이 펼쳐졌습니다. 초망자 박강희 굿을 기획한 최희환 예술감독은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노래와 춤과 사설로 자신의 삶과 고난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오늘 하는 그 천도제와 그 평화 콘서트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어린 나이로 위안부 노릇으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좋은 곳으로 모시는 위령제에 해당되는 천도제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령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로 일본군 위안부 노릇으로 끌려가셨던 분들 9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9분의 삶을 위무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올해 아시아 생명평화문예 축제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가 벌인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다짐하고 경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를 소재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서울 은평구는 광복절인 내일 오후 5시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광복 78주년 기념 창작 공연 시간과 기억의 기다림, 초월과 진관사 태극기를 선보입니다. 백초월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진관사를 거점으로 항일운동에 앞장섰고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태극기를 진관사에 보관해뒀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2009년 경내 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됐고 독립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25일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은평구가 주최하고 은평문화재단과 사람과 무대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선 민중의 얼이 담긴 태극기를 찾고 기록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삶을 조명하는 창작 연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회가 일본 나가노현 아즈미노시 금강사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금강사는 지난 10일 마스시로 대본영 지하오 앞 평화추모비 앞에서 추모회를 봉행하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추모회는 한국 열린선원장이자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 법현스님과 정정순 신도회장, 문혜룡 종교법인 대표 여권, 권상희 주 니가타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 묵념과 왕생극락 발언, 독경의식,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현스님은 1997년 제1교포들의 마음의 고향 금강사를 개산하면서 마스시로 대본영 강제동원 희생 영가들을 왕생 극락해 하기 위해 대웅전의 아미타불도를 모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추모비 지킴회 표수효 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들의 쓰라린 역사가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권상희 총영사는 한일 양국 정상들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 미래 화해 공동번영의 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면서 파행 사태를 겪은 대회 위상 회복에 K-팝을 비롯한 K-컬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영외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템플스테이가 각광을 받으면서 동서양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이 템플스테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 참사란 국제적 비판이 이어졌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대회. 추락했던 대한민국 이미지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건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K-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인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단양 구인사 등 전국의 사찰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조기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산문을 열어 젖혔고, 불교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며 국격 손상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대회가 원만하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저희가 조금이나 미력 하나마. 잼버리 한국 대회를 계기로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힐 만큼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로 뻗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이 나와야 할 시점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불교계는 K문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템플 체험에 참가한 국가들과의 연결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 사찰에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정부와의 중장기적인 정책적 로드맵 설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 명산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유구한 문화유산 자원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공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사업단의 입장에서 전통문화에 충실히 기반하고 이 문화를 전 세계인들한테, 국내인들한테 알려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겠다. 한국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의 글로벌화 방안으로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프로그램 독창성 강화 등으로 템플스테이의 세계화 전략 추진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일부 국가 스카우트 청소년들은 한국에 남아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체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8개 국가 2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공식 잼버리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도 사찰을 찾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스카우트 대원 235명은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불국사와 불교 전통무예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평창 월정사와 예산 수덕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함께합니다. 체코와 루마니아, 우루과이 대원 130여 명은 지난 주말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에서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르투갈 대원 13명은 오는 17일부터 경주 골굴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국사, 금산사, 수덕사, 구인사 등 22개 사찰들은 19일까지 한국에 남은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한국의 불교 문화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상월결사 총도감인 호산 스님이 서울 봉은사 백고자 대법회 법사로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불교 중흥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 정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부대중이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체감온도 35도를 웃돌며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도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는 사부대중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매주 일요일 이어지는 백고자 대법회의 감로법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첫 법사로 시작된 봉은사 백고자 대법회는 내후년까지 100명의 대덕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오릅니다. 이번 일요일 법석에 오른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상월선원 총도감인 호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월결사의 지난 과정을 되짚으며 마음에서 분별을 없애는 게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강경에는 말과 소리와 모양으로 열애를 보지 말아라.
마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가져야 참 불자다, 참 수행자다. 호산 스님은 탐진치 삼독을 비워내는 참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발언을 기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육바라밀 실천의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작은 원력부터 한국불교 중흥과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큰 원력까지 함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의 3대 원칙은 발언, 참회, 감사, 발언. 적게는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게는 불교를 중흥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큰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3월 인도 순례 회양식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월결사의 4대 정신에 깃든 가르침을 받들어 사부대중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말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본분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넘치지 않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또 목숨을 걸 정도의 마음을 계리를 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가 중흥하는 것이다. 봉은사는 오는 20일에는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인 덕문 스님을, 27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감로법문을 듣는 드문 기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중심 도량 봉은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백고자 대법회가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신행문화를 이끌어가는 법석으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에서 연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한여름밤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21번째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청아하고 아름다워라를 회양하면서 기념법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극복하면 할수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한 그 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평화와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20일에 우리 봉선사 연꽃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연꽃과 같은 마음, 연꽃 마음속에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